자, 이번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낱말의 경주가 되겠고요. 별정 A형의 1200m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부진마 경주예요. 그리고 믿을말도 없고 마땅한 충마도 없는 경주입니다. 다만 현군에서 그냥 머물기에는 좀 아쉬운 그런 마필도 몇 두 보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혼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주고요.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편성이 생각보다 배당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배당은 한 8배에서 15배 사이, 중배당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관심만은 일단 2번마 파이널 레이스, 그리고 4번마 골드 스파이크, 6번마 리멤버 웬, 그리고 9번마 리드 보컬, 13번마 그린 채방, 그리고 14번마 눈본락. 이 정도가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일단 2번 파이널 에이스는 직전 경주에서 2착을 차지했죠. 물론 지금까지 11번을 뛰어서 직전에 2착한 게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서 이제 김하연 기수가 이제 선행 승부를 펼치고 마지막에 버티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기 때문에 초반에 편안한 선행을 한 이후에 마지막에 버틴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걸음도 많이 좀 뒤에 가서는 거의 걸어다시피 했는데 뒤에 말들이 잡지를 못한 거죠. 자, 4번마 골드 스파이크는 이번 경주에서 그나마 좀 추입이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다만 이제 우에다 기수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뛰는 스타일로 봤을 때는 선행만 보내주고 뒤에서 충분히 버티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노릴 수도 있고요. 이게 선행 경합에 휘말리지 않고 차분히 자기의 길을 간다면 마지막 한 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리멤버 웨는 어쨌든 순발력으로 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선을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승부인데 글쎄요,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제가 조금 기대를 갖고 있는 말은 이 9번마 리드 보컬입니다. 직전 경주에서 12번 게이트 선행을 나가서 1400m를 버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200m이기 때문에 임기원 기수가 이 말을 가지고 선행 승부를 만약에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망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파이널 레이스의 선행력이 좀 앞서 있기 때문에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그리고 13번마 그린 최강은 직전 경주에 제 4착을 차지했는데 이 경주를 좀 복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고 충분히 이 정도 편성이라면 마지막 추입도 가능할 것 같고요. 14번만 농본락은 이것도 역시 선행 승부를 했을 때 조금은 더 좋은 기록을 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게이트가 14번 게이트, 그리고 마체가 작다. 이 마체가 상당히 좀 얇거든요. 그러니까 마체가 작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경합에서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렇게 이제 이 전개를 좀 보시면 일단 2번마 파이널 에이스가 앞선했을 것 같고요. 자, 9번마 리드 보컬이 얼마나 빨리 따라붙느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뛸 수 있는 이제 13번마 그린 최강이 압박을 얼마나 해낼 것이냐고요. 14번마 농본락이 만약에 외곽에서 휘감고 나온다면 경주의 전개는 많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4번마 골드 스파이크라든가 6번마 리멤버 웬 이런 마필들이 좀 버틸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앞선에서 뛸 수 있는 이 마필 정도의 승부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9번 리드 보컬이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이번 파이널 레이스는 상당히 좀 어려운 승부가 될 거고 리드 보컬은 좀 유리한 전개가 될 텐데 파이널 레이스가 나 죽자 하고 만약에 처음에 뛰어나간다 그러면 앞선이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유리한 마필은 역시 13번마 그린 최강이 마지막에 뚫고 들어오기는 상당히 좋은 편성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우에다 기수라는 게 좀 걱정이긴 하지만 골드 스파이크 이 마필도 마지막까지 끈끈한 걸음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선에서 만약에 리드 보컬이 나간다면 리드 보컬이 버틸 수 있다는 그림이 나와지고요. 파이널 에이스가 나온다면 오히려 뒷말들의 추입이 더 무서운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피를 정리하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9번마 리드 보컬, 그리고 13번마 그린 최강, 그리고 앞선에서 뛸 수 있는 2번마 파이널 에이스까지 이 세 마피를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취입을 한다면 복병권으로 4번마 골드 스파이크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의 1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000m 경주입니다. 자, 오늘 편성표를 뭐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편성표를 딱 받아들면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예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배팅을 안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경주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충마를 정하기도 상당히 애매하고요. 또 이게 1000m라는 거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변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어느 말이 들어와도 지금 할 말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하긴 합니다. 다만 이경주에서 제가 좀 보고 있는 말은 4번마 에이스 솔로몬 그리고 10번마 대호평정입니다. 자, 에이스 솔로몬은 기본적으로 좀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1000m의 선행, 뭐 이거는 뭐 당연히 노려야 되고 이 에이스 솔로몬은 또 하나 뒷심도 좀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기복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서승훈 기수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갈 수 있는 기회, 거기다가 경주거리 1000m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10번마 대호평정 이 마필은 제가 이 마필 놓고 상당히 참 망신을 많이 당했던 말이죠. 제가 추천을 참 많이 했었던 말인데 분명히 더 뛸 걸음은 있는데 이상하게 지금 못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계속 뭐 1600도 뛰었고 장거리도 계속 뛰고 1200도 뛰고 했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순발력을 잘 보여주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는 일단 기수가 최시대 기수로 바뀌면서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기는 했어요. 부산 경마장의 부담 중량 변화는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건 다만 1000m 경주고 올라가서 56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요. 만약에 이마필이 선행 승부를 한다면 재미있는 승부도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만은 1번마 인디 초이스. 일단은 게이트 A점이죠. 그리고 주행 검사도 잘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건 이세마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세마 경주도 상당히 많은데 이놈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이 이세마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죠. 참 희귀한 이세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도 좀 기대가 가고요. 또 하나는 좀 종잡을 수 없는 말이 2번마 평화시대입니다. 자, 이마필은 작년 7월에 주행검사를 받고 작년 8월에 데뷔전을 치렀는데 솔직히 그때도 어느 정도의 좀 인기는 가졌지만 이제 외곽 게이트에서 불리함을 극복 못하고 결국 뒤에서 놀고 말았어요. 근데 좀 장기 휴양을 하고 5월 달에 본 이 주행심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만 유지할 수 있다면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벌써 12마리 출전하는데 4마필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혼전이 될 수밖에 없고 마번을 줄이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주도 솔직히 좀 골치 아픈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4번 에이스 솔로몬, 10번 대호평정, 그리고 2번 평화시대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1번 인디초이스를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서울 2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고요.
역시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인기마, 다시 말하면 이제 강력한 축마가 존재하는 경주입니다. 물론 국산마 6등급에 지금 보여준 걸음도 없는데 축마 하기에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여준 걸음상으로는 10번마 스마트 오피서의 걸음이 조금은 나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경주는 이제 후착마 찾기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후착마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걸음으로는요, 앞선을 뛸 수 있는 5번마 장상가드가 직전 경주 2착을 차지했었고요. 선행을 나간 이후에 문세영 기수로 기수가 교체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5번하고 10번 이 한방 경주로 보는 견해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 정도 선에서 좀 끝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과연 이거를 단방 경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의문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 의문이 드느냐? 과연 장산가드가 이 직전 경주처럼 이렇게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물론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가능하게도 보여지지만 일단 6번마 아킬리온도 상당히 발빠른 순발력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4번마 천문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량 이점을 안고 초반에는 분명히 치고 나올 겁니다. 여기에 11번마 히트 에이스라는 복병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만식 기수가 이제 이런 마필들을 상당히 잘 타는데 어쨌든 치고 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까지 이렇게 다 나오게 되면 장상가드가 단독으로 선행을 갈 수 있다? 뭐 또 이렇게 보이는 경주는 또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까지 이제 4번을 나와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좀 끈끈함을 갖고 있는 마필. 다시 말하면 형군에서 그냥 머물지는 않을 마필인 9번마 KN 특급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전이 예상이 되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요, 저는 솔직히 배팅을 크게 권하지를 않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축마는 분명히 있어요. 축마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배당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 10번 스마트 오피서를 믿는 순간에 뭐 4번도 팔릴 것이고 5번도 팔릴 것이고 뭐 6번도 팔릴 것이고 9번도 팔릴 것이고 11번마 히트에이스도 조금은 팔릴 거란 말이죠. 여기에 또 마지막 게이트에 있는 14번마 텔로스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솔직히 배당은 낮고 적중은 어려운 그런 경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 오피서를 축마로 내가 놓는 순간에 한 방 내지 두 방에서 끝을 내야지 길게 가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얼핏 보기에는 장상가드가 아마 이 두 마필이 최고 대끼리가 될 텐데 글쎄요, 이렇게 쉽게 들어오기가 이게 문세영 기수라는 것 때문에 조금 찝찝하기는 하지만 이 한 방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배당을 노리고 11번마 히트 에이스의 가능성에 조금은 더 무게를 두고요. 선행에서 만약에 경합이 일어난다면 올라올 수 있는 9번마 KN 특급도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요, 일단 10번마 스마트 오피서를 축마로 놓고 선행에서 버틸 수 있는 5번 장산가드, 그리고 역시 선행 싸움을 할 수 있는 11번 히트 에이스와 같이 취입을 할 수 있는 9번 KN 특급, 이렇게를 놓고 가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경주는 솔직히 배팅을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배팅을 권하고 싶지는 않고 만약에 배팅을 한다면 현장에서 5번, 9번, 11번 이 세 마필 중에 한 마리는 자르고 가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부산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혼전 경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인기마 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좀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인기마를 뭐
믿을 수 있느냐? 그럼 솔직히 믿은 말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말은 2번 파이트 드림, 3번 킹비드, 5번 운주세상, 14번 서브퀸입니다. 물론 편성 자체가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닙니다. 강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안 되는 말은 없습니다. 안 되는 말은 없는데 그렇다고 이 마필이 확실히 돼 하는 말도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좀 인기 있는 마필 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상당히 좀 높은데 이 중에서도 저는 특히 이번 마 파이트 드림 최시대 기수한테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직직전 경주에서 좀 늦게 출발 자체는 좋지 않았지만 상당히 좋은 끝걸음을 보였죠. 그래서 직전 경주에서는 좀 인기마였는데 졸전을 펼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10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늦발을 냈죠. 초반 스타트 할 때 방해도 좀 받았고요. 그러니까 뒤에 걸음이 전혀 살아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근데 최시대 기수가 다시 기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게이트는 2번 게이트. 그렇다면 저는 이 마필이 상당히 좀 앞에 붙여서 뛸 가망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선입권에서 좀 뛸 가망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선에서 만약에 차분한 전개를 할 수 있다면 마지막에 올라올 힘은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이제 깜짝 준우승을 차지했던 3번 막 킹비드. 결국 직전 이제 준우승이라는 것 때문에 좀 인기마가 될 텐데, 물론 편성 자체가 좀 허접하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기마 중에서는 가장 좀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운주세상은 제가 솔직히 이 말을 지금 충마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 전개가 자유로운 말인데, 또 게다가 요즘 좀 핫한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부담 중량이 3kg가 늘었다는 거죠. 물론 직전에는 이제 모준호 기수가 타면서 이제 많이 부담 중량이 줄기는 했는데 직전 인기 1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전개를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그랬을 때 부담 중량이 늘어났다. 이거를 과연 버텨낼 수 있느냐인데 이거는 솔직히 마필보다는 박재희 기술을 더 묻는 거고요. 13번마 서브퀸.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가능성만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강한 편성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번 편성 약하다. 거기에 지금 유현명 기수가 타고 있다. 물론 3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부담 중량을 갖고 뛰면서 계속 삼착을 했던 말이거든요. 그럼 편성이 지금 약해진 이 틈에 서브퀸이 만약에 입상을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무조건 버려야 되는 마필이 되는 거죠.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2번 파이트 드림, 그리고 13번 서브퀸, 5번 운주세상,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요. 3번마 킹비드를 이제 복병으로 추천을 하는데 현장 컨디션에 따라서는 세 마필로 압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이 세 마필 중에 한 마리를 충마로 놓고 공략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가 되겠고요. 가장 어려운 역시 1400m 경주거리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재밌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좀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승군전을 치르는 말도 좀 가망성 있는 말필들이 많고요. 형군에서도 좀 잔뼈가 굵은 말필들이 많기 때문에 얼핏 보면 좀 간단한 승부가 될 수도 있지만 파고들면 좀 까다로운 승부가 됩니다. 자, 일단 1번마 모닝힐 연속해서 이제 2연승을 거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승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오려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이제 취소가 됐던 말인데, 기본적으로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추입력도 되는, 소위 말하는 앞뒤가 다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승군전이 과연 이 모닝힐이라는 말이 앞으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인기마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번마 파이팅 나오는 이 5분에서 잔뼈가 굵은 말입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죠. 기복을 보이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상당히 끈기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네, 다만 지금 9번을 싸워서 우승 없이 2착만 4번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좀 근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역시 제가 봐도 이 파이팅 나우는 가진 능력에 비해서는 근성이 조금 부족하다. 하지만 언제나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고요. 3번마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직전 경주 국산마 5군 안말 경주에서 우승을 하기는 했는데 저는 이 마필은 그렇게 세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일단 부담 중량도 늘어났고요. 직전 경주는 최적의 전개로 박태종 기수가 상당히 기승을 잘했던 경주인데 이제 기수도 이용호 기수로 교체가 됐고 부담 중량도 늘어났다라고 했을 때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경주가 될 것 같고요. 이 5번마 라오진이 지금 김하연 기수를 태움으로써 감량이 좀 많았습니다. 원래 이 마필은 지금 19전을 뛰면서 우승 한번 한 마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 마필 자체가 추입력이 상당히 좋았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입력으로 승부하던 말인데 최근에 지금 보시면 이 질주 습성을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에서 지금 뛰는 전개를 하는데 1400m는 좀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경주의 흐름을 상당히 흐트려 놓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라우진이 직전 경주처럼 또 선행을 나와버리면 선행마들이 좀 어려운 경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역시 승군전을 치르는 9번마 모닝프레쉬. 둘 다 모닝이죠. 이 마필은 이제 직전에 이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승군전을 치르게 되는데, 따라가는 전개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뒷심에 있어서는 아마 이번 편성에서 가장 강한 말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초반에 어느 정도 붙어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번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다면 바닥 취입을 하는 마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닝 프레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초반에 붙을 수 있느냐 이게 관점이 될 것 같고요. 자, 10번마 파워 돌풍은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데 최근에 지금 뒷심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순발력을 보이고 앞선에서 과연 얼마나 그 체력 안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역시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영리한 말머리는 예상은 되는데 1400은 조금 어려울 듯한 느낌도 지금 솔직히 드는 마필이고요. 직전 이제 승군전에서 4착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 경주가 뭐 그렇게 센 편성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이 마필이 이 모닝힐과 둘이서 분명히 선행 승부는 할 겁니다. 그때 선행 승부를 할 때 과연 어느 정도 이 모닝힐을 괴롭혀질 수 있느냐, 여기에 좀 승부가 달려 있다라고 보고요. 자, 제가 믿는 말은 역시 오늘 창천입니다. 기복마예요. 이 마필도 순위권에는 들어오는데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군에서 머물 마필은 분명히 아니다. 현군은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질주 습성이 좀 자유마에 가깝죠. 앞에 붙여서 뛰기도 하고 뒤에서 올라오는 힘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자, 여기에 또 KM 매직이라는 말도 있어요. 직전 이제 승군전에서 좀 한계를 드러내기는 했는데 상당히 좀 끈끈하게 뛰는 마필이고 자기 걸음은 충분히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요 상당히 좀 전개에 있어서
혼전을 내포하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앞선에서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1번 모닝힐이 나올 거고요. 순발력 좋은 10번 파워 돌풍. 여기에 5번마 라오진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할 것이냐고요. 선입권에서 2번 파이팅 나우, 3번 포텐셜 에너지, 4번 바디스타, 그리고 12번 운해 창천, 그리고 13번 막 KM 매직까지. 이 뒷선이 상당히 두터워질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여기에 9번 모닝 플래시가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경주인데, 다만 배팅을 하는 배터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는요. 결국 요점은 1번만 모닝힐입니다. 자, 이 마피를 강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역시 승군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지켜보는 걸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배팅의 강도는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전개 추리도 상당히 좀 달라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마표를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12번마 운해창천, 그리고 장래 기대되는 1번마 오닝힐, 그리고 취입을 할 수 있는 9번마 모닝 플래시까지 이렇게 세 마피를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만약에 복병권에서 끈끈함을 발휘한다면 2번마 파이팅 나우의 마지막 끈기를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의 3경주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안마일 경주가 되겠고요.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본 골드럭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 상승세죠. 최근 상승세에다가 편성은 상당히 약해졌다. 물론 이제 승군전이라는 부담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게 승군전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원체 편성 자체가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경기에 충마로는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질주 습성도 앞선을 나가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페로비치 기수가 지금 이 정도 편성이라면 이 골드럭을 가지고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선행을 간다면 좀 어려운 경주도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선행력, 그러니까 순발력 좋은 말들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차라리 골드럭이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믿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마지막 순간에 이제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나올 거고요. 자, 이번 막 퀸브론스키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요즘 김혜선 기수도 상당히 좀 무서운 기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퀸브론스키는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말입니다. 그 추임력이 상당히 놀라웠기 때문에 이번 편성이라면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14주라는 거 이거를 그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퀸브론스키는 아마 인기는 좀 끌 텐데 저는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자, 3번마 탐라한을 역시 제외해야 될 말이고요. 자, 4번마 달래 강력한 지금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순발력은 갖고 있는데 마지막에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 자체가 입상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전개에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나가는데 1번마 골드럭까지 같이 선행을 나가서 이 두 마필이 경합을 하면 골드럭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골드럭은 이 선행마들을 보내주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쨌든 정도윤 기수가 이 달래를 가지고 뒤에서 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붙여서 마지막 버티기를 노릴 거고요. 자, 5번마 굿삭스. 이제 이름만 들으면 상당히 강한 말처럼 느껴져요. 근데 7번을 나와서 지금 2번 우승을 했고 이제 승군 이후에 조금은 적응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에서는 이제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번에는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페로비치 기수도 기승을 했었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좀 내놓으라는 기수들은 좀 다 기승한 말인데 생각보다 마필이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좀 편성의 호기를 만났습니다. 편성의 호기를 만나기는 했는데, 글쎄요, 이 마필이 지금 어떻게 뛰어야 될지가 애매합니다. 앞에 붙여 뛰자니 달래라는 순발력 좋은 말이 있고, 뒤에 따라가자니 골드럭이 있기 때문에 자리 잡기가 만만치가 않고, 그러니까 전개가 상당히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경주고요. 자, 또 하나의 선행마 마스터퀸입니다. 최근 상승세였다가 직전 경주에서 이제 3착으로 좀 밀려났습니다. 물론 이 경주가 상당히 편성이 좀 그런대로 강했습니다. 퀸스 랜딩이 있었고요. 사가르마타가 뛰었고, 이제 뒤에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모닝 썬더까지 있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승분전에서 조금 강한 편성을 만나서 고전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 달래와 함께 좀 주도를 할 수 있는 말인데, 이거죠. 마스터퀸이 만약에 달래보다 앞에 뛴다면 마스터퀸이 좀 유리해질 거고요. 달래와 비슷한 선에서 뛰게 된다면 체력 안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썬더베가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제적 썬더베가스냐. 그래서 저도 지우겠습니다. 자, 컬러윈드. 역시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은요, 큰 특징은 좀 없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뛰면 뒷심이 안 되고, 좀 앞에 힘 안배를 하면 거리가 아쉽고, 이런 마필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기대만 갖게 하고 승부를 볼 수 없는 그런 마필이라고 보이고요. 알파하트 어려웠다고 보고 드래곤 천하 역시 어렵다고 봅니다. 자, 또 하나의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말 와이즈 거리입니다. 이 마필도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특징이 없어요. 지금 9번을 나와서 2번을 우승을 했는데 물론 뭐 국산마 5군전에서도 한번 우승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혀 걸음이 없는 말은 아닙니다. 걸음은 분명히 있는 말인데 상당히 기복이 좀 심하고요. 이번 경주는 또 2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주 만에 출전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직전 경주 너무 컨디션 좋았는데 성적이 아쉬워서 빨리 나오는 말이 있고요. 아니면 안 되니까 그냥 상금벌이라도 하려고 빨리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와이즈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인데 이번 경기에 지금 모준호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는데 선입 전개로 꾸준히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저는 너무 빨리 출전하는 마필도 크게 보진 않습니다. 자, 이 12번만 모닝 썬더, 솔직히 김호수 기수만 아니라면 저는 강력하게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김호수 기수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지금 휴양을 했죠. 작년 7월에 나오고 주행심사 치른 다음에 거의 1년 만에 지금 출전을 해서 자기 모습을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자기의 본 모습만 찾을 수 있다면 분명히 앞으로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김호수 기수가 기승했다. 거기에 외곽 게이트 안에 발빠른 순발력 있는 마필이 있고 1200m 거리다. 그러면 솔직히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트루 시그니처도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이경주 전개를 이렇게 보면 자, 키를 쥐고 있는 거는 4번마 달래입니다. 자, 일단 4번이 앞에 나올 거고요. 자, 6번마 마스터 퀸이 덩달아 나올 겁니다. 여기에 1번마 골드럭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갈 것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고요. 이 뒤로 무슨 뭐 탐라 하늘이라든가 뭐 이런 말들 붙을 거고, 외곽에서 8번 컬러윈드가 만약에 승부를 보려고 한다면 강하게 치고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 마필이 상당히 좀 싸우는 혼전이 지금 벌어질 건데, 만약에 6번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맨 앞에 이렇게 6번이 쓸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힘도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4번이 앞에 쓴다면 4번은 좀 솔직히 좀 버티긴 좀 힘들어 보이는, 하지만 초반에 만약에 편한 선행을 갈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도 버틸 수 있는 그림도 나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변수는 12번마 모닝 썬더죠. 저는 이 모닝 썬더가 김호수 기수가 차라리 선의권 전개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만약에 서두르게 되면요,
3열, 4열에 가서 서야 되기 때문에 초반 히반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자, 마지막 직선주로에 들어서게 되면 저는 1번마 골드럭이 모든 선행마들을 다 제치고 앞으로 나오리라고 보고요. 자, 버틸 수 있는 선행마 6번 마스터 퀸, 그리고 8번 컬러 윈드 정도가 좀 버틸 수 있을 텐데, 자, 이런 경주의 특징이 뭐냐? 1번 골드럭이 만약에 선의권에서 이렇게 추입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이 마필을 따라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과연 뭐냐? 이게 상당히 조금 유추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런 마필을 찾아내면 배당이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마필을 뭐로 봤었냐 하면 2번마 퀸브론스키로 봤었던 겁니다. 김혜성 기수의 강단이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근데 14주 만에 나왔다는 것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을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11번마 와이즈걸이 따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정리하면요. 1번마 골드럭은 충마입니다. 그리고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6번마 마스터퀸, 그리고 골드럭 추입할 때 따라갈 수 있는 11번마 와이즈걸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선행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8번마 컬러 윈드까지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역시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200m 경주고요. 전체 9마리가 출전하는 좀 조촐한 편성입니다. 조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이걸 길게 뭐 설명할 거는 솔직히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직전 경주에서 참패를 했었던 8번마 와이들리 로맨틱, 이 마필이 과연 자기 컨디션을 찾았느냐인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뭐 계속 임기현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말인데, 직전 경주 참패를 하면서 이제 문세영 기수로 기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고 뒷심도 있는 마필이고 장래가 기대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마필은 지금 충마입니다. 근데 이 8번 와이들리 로맨틱을 믿는 순간에 이 경주는 배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자, 후차권에서는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이제 3번 장산 스타트 정도고요. 솔직히 나머지 마필들한테는 크게 눈길이 가질 않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 좀 주의해서 보여야 될 말은 9번마 파이널 칸지노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도 갖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붙여 뛰는 마필인데, 병치레가 좀 많아요. 그래서 작년 뒤에 7월에 나오고 4월 달에 재검을 치렀는데 재검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과연 자기 컨디션을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를 말하기는 상당히 힘든데, 만약에 이 주행심사에 보여줬던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이변을 낼 수도 있고, 이번 경주 자체가 8번마 와이들리 로맨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강한 말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전 이번 경주를요, 일단 와이들리 로맨틱을 충마로, 그리고 9번 파이널 칸지노와 장산 스타트, 딱 이렇게 두 방만 공략. 자, 부산 4경주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600m 경주입니다. 1600m 경주는 일단 선행마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행마가 버틸 수 있느냐. 물론 뭐 모든 경주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부산의 1600m는 생각보다 선행마가 좀 유리한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에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 2번 팀스칼, 그리고 6번 아델 스마트, 9번 그레이트 댄스 정도고요. 선의권에 좀 붙어갈 수 있는 말은 10번마 와칸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여진 걸음으로 봤을 때 6번마 아델 스마트, 뭐 승군전이긴 합니다. 승군전이긴 하지만 3번 나와서 이제 2번 우승을 차지했던 말이고요. 어쨌든 앞선에서 좀 붙여 뛸 수 있다면 조금은 더 걸음을 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일단 부담 중량도 좀 유리해졌죠. 자,
9번마 그레이트 댄스. 이 마필은 지금 계속 입상권이에요. 입상권에 지금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뭔가 결정력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결정력은 부족해 보이는데 이번 경주 뭐 10마리뿐이 안 나오고 다음에 1600m 거리가 오히려 더 이마필한테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아마 최고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마 팀스카이는 일단 앞선에 붙일 수 있고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1600m는 직선 주로가, 그러니까 스타트 직선 주로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게이트의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외곽 게이트라고 불리하고 안 게이트라고 유리하다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어느 게 더 좋느냐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외곽 게이트를 띄웠는데 이 안 게이트에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자기 힘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가지만 저는 솔직히 이 경주는 9번 그레이트 댄스와 6번 아델 스마트 요 두 마필의 경쟁이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9번, 6번 단방 승부를 보는데 만약에 받친다면 2번 팀 스카이나 10번 와칸다 정도. 이 와칸다는 완전 복병마죠. 요 정도로 보는 경주지 기본적으로는 9번, 6번이 유력하다. 그리고 저는 이 인기마 두 마필을 좀 믿는 그런 경주입니다. 믿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고민은 좀 많이 했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요 9번 그레이트 댄스 그리고 6번 아델 스마트 이 단방만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1200m 경주입니다. 직전 4경주와 좀 분할이 된 경주죠. 그러니까 요즘 이게 상승연마가 되면서 마주들이 좀 이 출전을 상당히 많이 좀 꺼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직전 경주가 9마필 출전했고 이번 경주는 역시 8두가 출전을 한 경주입니다. 근데 말의 면면을 이렇게 딱 보면 별로 뭐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솔직히 이런 경주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경주입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되는 경주냐? 기존에 지금 출전했던 마필들이 별로 볼 게 없는데 지금 데뷔전을 치르는 6번마 강태풍이 주행 심사 모습이 상당히 좀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을 놓고 지금 배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데뷔전을 갖는 말을 축마로 놓는다? 이거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죠. 그런데 대안을 찾자니 대안이 없습니다. 뭐 나오는 말도 없고. 그나마 좀 앞선에서 붙여 뛸 수 있는 말이 이제 빅토르 기수가 기승한 7번 에이스 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어떤 전개의 어떤 그 방법이라든가 유불리 이런 거를 따져서 추리를 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 바닥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주는 솔직히 배팅은 못하는 경주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경마하시는 분들이 한 경주라도 그냥 넘어갑니까? 절대 안 넘어가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 경주 제가 배팅을 한다면 저는 볼 거 없이 그냥 6, 7 한 방 이걸로 끝내는 거고요.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부경 5경주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를 좀 평가하자면요. 자, 6번마 아침빛 그리고 12번마 스키터의 선행 경쟁에 9번마 골드 캔디의 선입권 전개 여기서 승부가 날 것이고요. 전력 미지의 1번 킹 오브 더 매치 5번 티즈 하티드 이 마필의 전력이 과연 어느 정도냐 이게 궁금해지는 경주입니다. 자, 1번마 킹 오브 더 매치 1억 2,500만원의 아주 고가의 말이죠. 거기다가 직전 뒤에 주행심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마필이고 역시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김영관 조교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다면 솔직히 데뷔전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자, 오번마 티즈 하티드도 역시 1억 3,300만 원짜리 고가의 말이고요.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이렇게 봤을 때 좀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두 마필을 만약에 비교를 하자면 솔직히 좀 비슷한 능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경주 추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자, 6번마 아침빛 국산마죠. 그러니까 혼합금 경주에서 이제 국산마는 조금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최근에 좀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끈끈하게 지금 따라붙는 그런 경주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만은 인기만데 저는 좀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제일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거는 12번마 스키터입니다.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일단 이제 작년 11월 달에 경주를 뛰고 계속 휴양을 했다가 직전 이제 5월 달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타고 인기가 상당히 많았죠. 근데 이때는 솔직히 말의 모습이 그렇게까지 기대가 되는 모습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과연 컨디션이 살아났느냐,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인데, 컨디션만 살아난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솔직히 도주도 가능한 마필이고요. 다만 게이트가 12번 게이트, 이성재 기수가 과연 순발력을 끌어낼 수 있느냐의 승부일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안게이트에 1번 킹 오브 더 매치라든가 5번 티즈 하티드 전력 미지의 말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봐야 하느냐가 좀 애매하고요. 자, 이 골드 캔디는 상당히 장래가 촉망받던 말입니다. 근데 좀 들쭉날쭉하죠. 9번을 나와서 우승은 3번을 했는데 2착이나 3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들쭉날쭉하다라는 거. 다만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감량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마다 그러면 뭐 감량 이점이 크게 뭐 작용하진 않는데 뒤에서 올라오는 말입니다. 이게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부산 주로는 계속해서 약간의 오르막길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직선 주로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부담 중량이 주는 그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비록 신인 기수이긴 하지만 5kg의 감량이라는 건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드 캔디도 좀 강하게 봐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정리를 좀 하자면요. 이번 경주는 12번마 스키터, 1번마 킹 오브 더 매치, 1번마 킹 오브 더 매치, 그리고 9번마 골드 캔디의 마지막 추위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기대하는 거고요. 데뷔전이긴 하지만 역시 5번마 티즈 하티드 싹수가 좀 있어 보이고요. 인기마인 6번 아츠빛을 제외하고 가는 경주입니다. 자, 4월의 6경주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죠. 제가 개인적으로 국산마 5등급의 1700m 경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일단 이변도 많이 일어나고요. 상당히 스피드한 전개가 가능한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어 하는데, 금주 경마가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박진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필도 뭐 그렇게 좋은 마필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2번마 알파도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승군전을 치르는 말입니다. 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승군전이기 때문에 이제 감량에 이점을 좀 안고 있죠. 기본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1700m 경주 거리에서 안게이트 선행이다. 그러면 뭐 최적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 5등급 승군전이기는 한데 상대가 그렇게 뭐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승도 좀 가능한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자, 3번마 에이스 함성. 최근의 기세는 제일 좋은 마필이죠. 지금까지 9번을 나와서 2번 우승, 2번 준우승으로 했는데 그 2번의 우승이 최근 거둔 겁니다. 거기다가 경주거리도 뭐 1400m, 1700m 연거리까지 다 소화를 해냈고요. 기본적으로는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초반 순발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게이트에 이점은 안고 있고 외곽의 마필들이 그렇게 선행력이 막 센 그런 마필들이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마필도 기대는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그 부담 중량이 2kg 늘어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계 체중에 와 있기 때문에 57에 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57을 극복할 수 있느냐죠. 자, 4번마 봄날의 기억은 직전 경주에서 상당히 멀로 기수가 잘 탔죠. 그래서 이 에이스의 함성에 이어서 준우승을 차지한 맛빌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는 이 맛빌을 그렇게 강하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개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직전 경주에서는 제가 이 맛빌을 추천을 했었는데 그때는 말의 능력보다는 전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4번 게이트 1700m 4번 게이트가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2번 알파독이 상당히 빠르게 치고 나갈 경주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봄날의 기억이 3번 에이스의 함성도 있기 때문에 자리 잡기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자, 6번마 레이는 기본적으로 추임력이 좋은 말이죠. 추임력이 좋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1700m 경주 거리에는 크게 어울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전을 뛰어서 우승 한 번, 2착 한 번을 차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혁 기수가 기승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강한 선행마가 없는 1700m 경주다. 그러면 만약에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다면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개, 이 레인의 전개로 봐서는 솔직히 1700m에는 안 어울리는 마필이죠. 근데 편성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아마 알파독과 함께 최고의 인기마가 될 거는 이제 9번마 페더럴라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역시 육군에서 이제 승군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2kg의 감량 이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성적은 좀 꾸준해요. 꾸준한데 그렇게 강하다는 인상을 주지는 않는데 자, 이 마필은 일단 선입권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수 프리미엄을 안고 있죠. 그래서 좀 인기를 많이 끌 것으로는 보이는데 물론 이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페더럴 아이가 많은 인기를 모은다면 조금은 조심해야 될 마필입니다. 자, 그 외의 마필들은 솔직히 별말이 별로 없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제 우승을 하고 승군전을 치르는 5번마 고스트 빌리지. 자, 이 마필도 좀 상승세에 있고 선입권에서 뛸 수 있는 마필이고 뒷심도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해볼 수는 있는데 최근에 이 유승환 기수가 저는 솔직히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 마필은 지금 이 감량이 이점이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해 보이고요. 추입력은 막강한 영주 스톤. 근데 이제는 그 추입에 대한 미련을 좀 버려야 되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 확실히 버릴 말들은 있는데 들어올 마필들은 솔직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를 펼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는 좀 위험하게 예상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요. 인기마 중에서 페더럴 아이를 좀 빼고 가려고 합니다. 물론 문세영 기수라는 게 겁나죠. 겁나는데 문세영 기수라고 늘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주의 2점으로, 그러니까 경주 전개의 2점으로 봐선 제일 좋게 보는 거는 2번 알파독입니다. 그리고 이혁 기수, 최근에 상승세죠. 이제 이혁 기수를 믿고 6번 레인에 따라가는 전개를 좀 믿어보는 거고요. 부담 중량에 좀 약점은 있지만 최근 상승세를 좀 유지할 수 있는 3번마 에이스의 함성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좀 추천을 하고요.
5번마 고스트 빌리지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후경 6경주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600m 경주거리입니다. 자, 오늘 부경의 이제 마지막 요차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제 2번마 히트의 감, 그리고 6번마 로키스카이, 이 두 마필이 좀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어차피 이 복승률 100%를 기록하고 있는 히트 예감, 오전 4승, 그리고 2착 1회, 이런 그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마필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발력이 막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밀고 나오는 힘이 좋습니다. 비록 국산마이기는 하지만 지금 국산마 4군에서 승군전을 지금 혼합군 경주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5kg의 감량 2점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감량도 좋은데 선행 승부가 가능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600m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이게 혼합군 경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산마들과 한 번의 승부를 지금 하면서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외산마와도 과연 경쟁이 될 것이냐를 보는 건데,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충분히 히트 예감이 입상권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6번마 로키스카이. 참 웃기는 말이죠. 9번을 나와서 우승 1번, 2착을 5회를 차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승률은 상당히 높은데 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 마필 자체가 주행이 좀 불량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좀 불안불안하게 경주를 지켜봐야 돼요. 그렇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앞선 전개가 가능하고 이제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상당히 뛰는 스타일로 봐서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58, 57 좀 높은 부담 중량을 달았었는데, 이것도 어차피 승군전이기 때문에 감량이 무려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주행 자세도 좀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상당히 강력하게 도전을 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제가 강하게 보는 8번마 래피드 게임입니다. 이제 4살의 순말이에요. 12번을 뛰어서 우승 1번, 2착 2번을 차지한 마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추임력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누가 탔을 때 어울리느냐. 이 마필은 초반에 너무 붙여 뛰는 전개를 하면 오히려 더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걸음을 분명히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기만의 걸음을 갔을 때 더 뛸 수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 이 김혜선 기수가 이런 마필을 상당히 잘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가 가는 거고요. 복병으로 보자면 뭐 9번마 영광의 파이트 정도, 이 둘의 싸움이 뭐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영광의 파이트 정도가 좀 복병으로는 보이는데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요, 2번마 히트의 감, 그 다음에 6번마 로키스카이, 그리고 8번마 래피드 게임까지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9번마 영광의 파이트를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의 역시 1700m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의 특징은 일단 선행마가 없다. 다시 말하면 경주를 주도할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주에서는 엉뚱한 말이 선행을 나가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기마들의 부담 중량이 상당히 좀 과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말은 이제 1번마 정문 서미트. 이 마필은 이제 직전 경주에서 상당히 인기마였는데 힘 한번 못 써보고 이제 4착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마필 자체가 추입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1700m 거리에서는 별로 어울리지는 않고 직전 경주가 그래서 솔직히 좀 만만치는 않았던 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문 서미트가 마지막에 올라올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경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행막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기 걸음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1번 게이트에 최근 상승세에 있는 이제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했죠. 다만 안타까운 건 김정준 기수는 인기마를 타고는 그렇게 승률이 높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필이 지금 58을 달고 처음으로 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요게 좀 약점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최고 인기마는 8번마 만석지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상승세의 2억 기수. 역시 부담 중량은 58이지만 직전 경주에서 58을 한번 경험을 했었고요. 1700m에서 스포트라이트라는 말, 아주 강한 말이죠. 이 마필에 이어서 2착을 차지했고 정문 서미트 할 때는 이긴 말입니다. 그전 경주에서는 또 선행 나와서 그냥 버텼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좀 자유스러운 스타일, 전개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유마라는 게 솔직히 좀 정의하기는 좀 애매한데 좀 선입으로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요. 선행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도 한 2착 내지 두 번째 내지 한 세 번째 요 정도 선에 서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에 충분히 올라올 걸음은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 이외의 마필들을 보면 솔직히 별로 볼 게 없어요. 라운 제임스 직전 경주에서 이제 그 앞선에 버티는 그런 그림을 그려줬는데 스타트 타임 너무 느리죠. 자, 최강 파티는 최근에 좀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기는 하지만 특징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자, 이글아이가 조금 무섭기는 해요. 무섭기는 한데 항상 요만큼만 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좀 계속 실망을 주는 마필인 거죠. 자, 그랬을 때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최외곽 게이트의 11번마 우대룡입니다. 1700m에서 최외곽 게이트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런데 이 마필이 마음만 먹으면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주에서. 왜? 선행마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마필이 엉뚱하게 선행을 가면 버티기도 가능합니다. 왜 이 마필이 버티기가 가능하냐고 보냐 하면 결국 아까 말했듯이 만석지기와 정문 서미트의 부담 중량입니다. 58이라는 부담 중량은 아무리 강한 말이라 하더라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거기다가 국산마 4군 경기에 58이다. 그건 만만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마 우대룡이 초반에 만약에 치고 나와버린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치고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마필들의 습성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외곽 게이트라 하더라도 11번마 우대룡이 한 바퀴를 도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1번마 정문 서미트와 8번마 만석지기가 얼마나 압박을 가할 수 있느냐. 특히 8번마 만석지기가 58을 달고 11번 말을 초반부터 압박을 가한다면 11번 말이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그냥 몰고 가는 전개를 한다면 버틸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좀 정리하면요. 이번 경주의 충마는 8번마 만석지기입니다. 그리고 선행에서 버틴다면 11번 우대룡, 추입에서 올라온다면 1번마 정문 서미트까지 이렇게 딱 두 방 8 놓고 11, 1 딱 두 방만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 오늘 마지막 경주고요. 혼합 3등급 핸디캡 1400m 경주가 됐습니다. 오늘 경마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좀 추억의 경마를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머릿속에서 잊혀진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센 편성들은 아니란 얘기고, 역시 이 경주도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주에는 8번 국필승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혼합 4군에서 2승 그리고 1착 1번, 3착 1번, 그러니까 모두 입상에 성공한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갖고 있고 추임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 되는 말이죠, 소위 말하는. 그래서 장래가 상당히 기대되는 마필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순군전을 치르느라고 부담 중량도 3kg가 지금 감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문세영 기수까지 탔다. 편성은 약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국필승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주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국필승이 안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못 들어온다면, 그거는 뭐 승분전이었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뭐 이런 핑계를 댈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마필의 능력으로 봐서는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2착도 7번 마 큐피드 미션, 물론 12전을 나와서 1착 한 번을 했던 말인데, 그러니까 3착이 좀 많은 마필이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지금 좀 강자를 좀 벗어났습니다. 강편성을 좀 벗어났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당연히 이역 기수가 후착을 노릴 것 같고요. 여기에 만약에 끼어든다면 4번마 에코빌 정도가 끼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이제 2착을 하고 있는 마필이죠.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이 마필이 지금 출마가 돼야 됩니다. 전적으로만 봐서는요. 그렇기는 한데 솔직히 강하다는 느낌 뭐 이런 게 그렇게 있지는 않고 구필승이 원체 마필의 상승세가 무섭기 때문에 이 경주는 이제 구필승을 위주로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경주지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자, 8번마 구필승을 충마로 놓고요. 끈끈하게 따라줄 수 있는 7번마 큐피드 미션, 그리고 4번마 에코빌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